네, 세계와 K 두 분 모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저도 그 미국 언론 헤드라인만 살펴봤는데 거의 뭐 일면 헤드라인을 꽉 잡고 있는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측근 찰리 커크 총격 피살 사건입니다. 이 찰리 커크 31살이라고 하죠. 31살이고 굉장히 보수 성향의 정치 운동가이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3천여 명이 보고 있는 그 연설장에서 거기서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의 동의를 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굉장히 충격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You know how many mass shooters there have been in America over the last 10 years? Count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Great. 저게 지금 보통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총기 사용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총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딱 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한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희정 평론가님? 저는 사실 좀 워낙 이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충격적이죠. 네, 미국 언론들에서는 총을 맞는 장면은 블랙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SNS 상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걸 지우려고 해도 지금 지우지를 못하고 있는 워낙 많이 다들 상황이잖아요.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이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총기 소지에 대해서 엄청난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총격 총에 사건 맞아서. 사망하는 이 상황인데 네. 자, 저희가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위주로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저희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네. 객관적으로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총기 자유화를 위해서 신이 주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일정 부분 피해 뭐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 그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자, 그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들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소환이 네. 되면서 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또 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참 그냥 보면서 이 극단적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찰리 커크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왜냐면 정치인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고, 트럼프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인플루언서예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 사람은 그 18살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이제 신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터닝 포인트 USA라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극우에 가까운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중에서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까지 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도 상당히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마가 세력의 어떤 이론적 근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데올로그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마카 세력들이 많이 퍼뜨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뉴스라고 하죠. 친 트럼프 성향의 그 매체인 폭스뉴스에 굉장히 많이 출연했었고요. 본인 팟캐스트도 그렇죠. 네, 운영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분의 몸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은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3선에 갈 수 없으니까 JD 벤스 부통령을 그 자리에 세운 것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못 가니까 JD
제이디 벤스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고 부통령으로 찰리 코크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비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파고든 쪽이 대학가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저기 토론으로 붙을 사람 그냥 와라 이러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본인 지부도 85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각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고 토론하자라는 식으로 네. 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맞습니다. 활동을 했죠. 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알파 기자님도 저 사람 좀 많이 봤을 텐데 대선 기간에도 등장했었고. 토마토 뉴스 시청자들이 저를 좀 매장시킬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이분이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친분이 있을 수는 네. 있죠. 어느 정도의 친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인 친구들 중에서 이분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도 며칠 전에 행사하러 오셨거든요. 이번 달에 왔다고. 예, 네. 그 킨텍스에서 있는 네네. 그 행사에 오셨는데 얼마 이분이 이렇게 부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쪽 친형에서는 젊은이들이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젠틀하게 그리고 좀 논리 있게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마가 세력 내에서. 예. 왜냐하면 보통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설리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 거기서 지르고. 미완되니 이분이 너무 좀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쪽 세력에서 뜬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이클 루비오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셀레브레이팅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루비오가요? 이제 SNS를 통해서 아마 AI를 돌려서 사람들을 잡을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올렸습니까? 그 정도로 그쪽 세력에서 중요하신 분이었는데 물론 이분의 사망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제 네. 컴퓨터 게임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제 컴퓨터 게임에 때문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 세계가 흔들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 물론 이건 지금 난사 사건이 아니지만 네. 미국에서 난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쪽에서는 무기가 너무 자유로워서 그렇다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맞선 세력은 아니야. 이제 무기가 자유로워서 아니고 컴퓨터 게임들 때문이다. 근데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컴퓨터 게임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가 팝지라는 이런 좀 그러니까 무기가 들어가 네네. 있는 컴퓨터 게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컴퓨터 게임들이 미국 사회에서 확산이 되는 그 시기가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 컴퓨터 게임들이 미국에서 확산이 되면서 난사 사건이 이렇게 느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학자들 말로는 컴퓨터 인과관계가 없다. 네, 컴퓨터 게임은 영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에다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하여튼 이 사건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이 네. 이 무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9월 초에 지난주인가요?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발언에 저는 단 한 글자도 동의할 수는 없었는데 뭐 공산주의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싸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 극우 세력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나 봅니다. 네. 추측컨대. 이게요, 지금 사실은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극우, 그 사람, 전략가로 예. 불리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면서 관련해서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관여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찰리 코크라는 사람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보수 청년들이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에 그 빛과 어둠으로 표현을 하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 남한은 밤에도 빛나잖아요. 네. 이게 곧 자유와 번영을 의미하는 거고 이 어두컴컴한 북한은 결국 저게 가난과 억압 그리고 노예의 삶을 의미한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싸운 이유는 영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인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의 네.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기독교가 결국은 정치도 잡아야 되고 문화도 잡아야 되고 교육도 잡아야 되고 사실은 기독교 교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라고까지. 정교 분리에 대해서는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정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정교를 합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럼 이란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란처럼. 그러니까요. 미국이 본인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이란이 지금 정교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맨날 욕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찰리 코크가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시대를 거스르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미국 우파 청년들한테 많이 먹혔다는. 확산이 됐다라는 거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럼 너 전쟁 왜 중재했어? 그리고 왜 지원했어?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 천국에 가고 싶어 그 얘기 했죠. 네.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다 그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이 그 찰리 코크의 말에 경도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이제 첫 번째 대선 2016년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측근이 어쨌든 이렇게 비참하게 숨졌는데 애도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14일까지 조기 개항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보통 조기 개항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어찌됐든 측근이 사망한 거잖아요. 이 조기 개항 어떻게 보세요? 조기 개항은 뭐 할 수도 있는데 기간이 좀 약간 길다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기 개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세력에서는 네. 미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눈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논평가로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 안에서는 뭐 다다음 늦어봤죠. 다다다담 정권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보기에는 뭐 조기 개항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고 오죽하면 마이클 루비오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추가하는 분위기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입국 입국하면 금지. 안 된다. 네. 원래 루비오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마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좀 매우 마가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나저나 지금 이 총격범은 안 잡혔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현장에서 2명 용의자를 체포를 했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풀어주고요. 지금 한 사람 용의자를 특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억 4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긴 걸었거든요. 어. 그 인근에서 풀숲에서 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을 발견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네.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포착한.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 내에서 그 정치적 갈등, 양극화된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조짐을 좀 보여왔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걸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짚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걸 또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네,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마가 세력하고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네. 어떤 이야기들이 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다고 하면서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한테 경쟁시켰잖아요. 실적 그리고 네. 할당량. 경쟁시키면서 무차별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마가 세력들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약간 벗어나가지고 근데 한국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네. 좀 교육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필요해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세력이 듣고자 하는 말만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네. 마가 세력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을 순교자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이가 마가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좀 결집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총을 맞았던 그 기억도 함께 소환되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네, 당분간 아마 마가 세력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는 말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당분간은. 당분간. 애덕 기간이다 보니까. 애도 기간이니까 일단 14일까지 조기 개항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빴습니다. 최근에 지난 현지 시간 9일 워싱턴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약간 반기는 것 같았었는데 반전이 있었죠. 저희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Trump is the Hitler of our time. Free DC, free Palestine. Trump is the Hitler of our time. Free DC, free Palestine. Trump is the Hitler of our time.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우리 그 300명의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쇠사슬에 묶어서 구금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현 장관이 급파돼서 워싱턴에 도착한 시간이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8일 밤, 현지 시간 8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일에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루비오 측에서 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서 10일 하루 연기하자 그래서 10일 날 조현과 루비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9일 날 그럼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루비오 장관님께서. 네. 여기 식당 같이 갔어요. 네. 바쁜 일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네. 루비오가 그 장면에는 잡히지 말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300명 구금시켜놓고 정말 벌레 나오고 해충 나오고 변기 막힌 그런 조지아 감옥에 가다 놓고 조현 장관 왔는데 나 바빠. 저녁 식사 가고 너는 내일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아, 왜요? 미국은 전 정말.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라고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당연한 네. 거죠. 내가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너를 만나는 게 중요해. 한국인 300명이 구금돼 있는 것보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렇죠. 루비오 네.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근데 했어요. 이 사건이 텔레비전 나온 줄 몰랐죠. 아니, 이렇게 요즘은- 시위가 터질 거라는 거를 예. 저 이제 시위자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멈추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도 물론 저희가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조현 장관이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루비오가 하루 연기했다고 해서 도대체 정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제가 인터넷 뒤졌는데 식사하러 가셨어요. 네. 그냥 팬시한 식당에서 뭐 해그스에서 뭐 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우리 네.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 하냐 가가지고 세게 한마디 해라. 안 됩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네. 자,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를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내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걸 그래야죠. 굉장히 네.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침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와 괴를 같이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미국 주류 언론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비판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저희는 뭐 그 이유에 상관없이 특별히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뭐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그런 보도를 내놓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들도 그들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목적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아닌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 없는데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 정말 분노했고요. 동맹국을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제일 금과 옥조처럼 여기지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나라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네. 확실하게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계속 좀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촛불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무슨 인질 구출 작전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모욕적인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거잖아요. 허리에 쇠사슬, 손목, 발목에 쇠사슬이요. 이거는 우리 규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노동자들이 무슨 테러를 저질렀나요? 그러니까요. 현행범이었나요? 네. 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분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님 어떻게 보였어요? 그 쇠사슬. 저 아직도 이 사건이 왜 터지는지 여기에 배경을 좀 약간 누가 제대로 좀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거기 이제 조지아주에 있었던 미국 시민들이 그 마가 세력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 무슨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이제 경찰 이제 아이스 직원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신고 들어왔는데 근데 가보니까 예, 한국 사람들 있고 그냥 뒤돌아오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잡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네. 도대체 이거 왜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뭐 또 일각에서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려고 더 많이 투자하고 관세 협정 등등 그거 가드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네. 수위가 높은 압박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일단은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동시에도 이 사건이 어쩌다가 터진 사건인지를 제대로 좀 약간 규명해야 되고 미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님들 좀 네.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반응은 제일 처음 트럼프 뭐든지 가장 첫 반응이 중요한데 나 지금 바로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들은 소식이야. 그렇죠. 터졌을 때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illegal 그 alien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불법적인 그냥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들일 거야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잡을 했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트럼프답지 않게 아니 그래도 이 지금 기술을 전수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이렇게 뉘앙스가 확 그렇죠.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첫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어요. 어쨌든 뭐 보고를 굳이 300명 우리가 체포할 겨 이런 보고까지 받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암암리에 서로 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 오기 전에는 미국 외교부랑 중간중간에 협력을 했던 중동 출신 여성 외교부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이 이제 어떤 누구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그걸 듣고 왔는데 네네.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거 뭐냐면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컨택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했을 때 트럼프는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주변에는 백악관 직원 누구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백악관 사람들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떤 약속으로 줬는지, 뭐 어디까지 우리 미국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누적됐던 그 뷰로크라시, 그 권위주의적인 그 네네네. 시스템이 요즘 약간 어느 정도 망하는 마비되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도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모르면서 오케이 했다가 뭐야 이 문제였네 나중에 몰래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좀 지지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알파 기자님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네. 중동으로 가볼게요. 네. 이스라엘이 하다 카타르까지 공격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중동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특히 진짜요? 걸프 국가들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제 하마스의 사무실이 카타르에 있다고 해서 또 한국에서 일각으로는 야 하마스가 거기 있으면 테러 지원국이지 뭐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카타르에 갔을 땐 이 말했어요. 나토 회원국들 다음에 거의 나토 회원국만큼의 우리의 찐 동맹국은 카타르이다. 왜냐하면 센트콤이라는 기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카타르에 있어요. 센트콤 뭐냐면 미국의 중동 군사 전략을 짜고 네. 미국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지시를 받는 미국의 베이스 센트콤은 카타르에 있어요. 아 카타르에 있군요. 그 베이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카타르는 한국 같은 존재예요. 미국한테는. 완전히 우방 뭐. 네. 네. 그리고 하마스도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얘기를 해서 야 우리는 이제 이 탈레반 애들이란도 너네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데 하마스 너네들도 좀 카타르에 가가지고 사무실 안에 개설해서 우리는 협상을 하마스를 카타르 통해서 하자. 그래서 그동안 이 카타르하고 하마스의 관계는 미국 허락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동안 미국의 말을 그대로 네. 실행했던 나라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공격 받은 거는 알 루즈라는 거리인데 그거 구글 맵스다가 치시면 안 나와요. 왜냐면 하마스의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네. 너무 찾기 힘든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 바로 밑에는 대사관들 있고 그
공격을 받았던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3분 거리에는 무르나이 대사관 있고 한 5분 7분 거리에는 필리핀 대사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그쪽- 단지 그쪽이군요. 그러니까 외교 단지가 끝나고 부자들의 집들이 있는 딱 그 가운데 있어요. 아, 위치를 정말. 네. 그리고 좀 앞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니는 인공섬들이 있는 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정담동 같은 동네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이 가서 파키스탄에서 그 어스마 빈 라덴을 제거했을 때 네. 무슨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도 외곽에 있는 집이 아니고 네. 그냥 잠실 한가운데 있는 건물을 때린 거예요. 한복판에 소위 말하는 네. 부자 동네 뭐 이런 그래서 곳을. 지금 카타르가 멘붕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 산유국으로부터 빠져가지고 금융국, 스포츠국, 이제 관광국 이거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제일 부자 동네에다가 더군다나 외교관들의 그 관조들이 있는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집에다가 이렇게 네. 비행기들이 와서 공습을 했다면 이거 뭐예요? 그럼 아니, 우리는 진짜. 괜히 미국이란 동맹국이 됐나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네타냐후는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아니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카타르 수도를 공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카타르뿐만 아니라 그 걸프 네.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부분은 그거죠. 카타르의 가장 큰 중동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미군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자국 내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우리가 공격받을 일은 없을 거라는 믿음들을 다 믿음들이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네? 라는 상황에 지금 다들 멘붕에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러고 일단 발을 뺐고 내 결정 아니야. 그렇죠. 네. 네타냐후가 지 맘대로 한 거야 이러면서 처음 통화에서는 네타냐후한테 막 격노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뭐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성공은 좀 했니라고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저는 이 중동의 이 그 이스라엘이 이 깡패 짓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감당해야 될 후과는 엄청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동 국가들은 겉으로는 미국을 믿지만 속으로는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요. 네. 자, 그 상황에서 다 각자 살 길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하고자 했던 게 뭐죠? 자, 니들 싸우지 말고 야 이스라엘하고 손잡아 안아 사랑한다고 말해. 아브라함 협정 네. 그 중동 국가들하고 계속 억지로 맺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협정에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나라가 나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제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 외교부 고문에 했던 그 문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로 어제 네. 중동 아랍에 있는 그 특히 골프 국가 대사관들이랑 모임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거기 있는 대사들이 다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멘붕이. 5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동을 방문했는데 이스라엘 뺀 채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사우디랑 등등. 그래서 그때는 모든 중동 아랍에 있는 그 골프 국가들, 그 네. 산유국들이 크게 희망을 했대요. 아 역시 트럼프가 왜냐하면 트럼프는 특히 두바이하고 그런 나라들에서 엄청난 부동산 투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왕가들이랑 직접 이렇게 아는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그때 있는 그 나라들은 이제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든가 그래 이제 우리는 트럼프는 우리한테 기회고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안보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 희망을 있었던 그 외교관 이제 대사들이 외교에서 네. 어제는 다들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 이 배신감, 네. 실망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사우디에 가시면 사우디에서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부터는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부터는 중국어 한자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 몇 개 네네. 학교에서. 그리고 관광지들에 가시면 아랍어, 영어, 중국어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2017년쯤인가 그때 예멘하고 사우디가 붙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 사우디는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멘이랑 붙었는데 네네. 예멘이 와서 이제 아람코 네. 석유가 나오는 시추하는 데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그때 사우디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진중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그때 그 행보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좀 약간 보이지 않을까라는 미국에 있는 미국 중동 외교를 담당하는 미국 관계자들한테 있는 우려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쪽 언론 목소리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알파 기자님이 뭐 짧게 저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분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뭐 앞으로 몰라요. 이거 아웃 오브 지금 큰 사건이에요. 네. 단순히 칩 하나다가 폭격이 됐다고 우리는 넘어가지만 중동 안에서 그 걸프 국가들, 그 산유국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이고 우리는 어디서 이 엄청난 큰 주격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에다가 찍소리 안 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 왜냐하면 산유국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제일 좋았고 아브라함 네. 협정을 주도했던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였는데 아랍에미리트 이제서야 노브나 샘파론을 하면서 규탄을 했어요. 아랍에미리트까지 이렇게 세계에 규탄을 했다면 뭔가 잘못했다는 제대로 신호예요. 잘못됐다. 네. 네. 그래서 어제 현지 시간 어제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화 K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